당신의 말이 곧 당신의 관상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존경받는 사람들의 비밀, 알고 계신가요? 품격 있는 어른의 8가지 언어 습관. 지금부터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말의 마법이 시작됩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존경받는 사람들의 비밀인 말의 품격. 당신의 말이 곧 당신의 관상입니다. 나이가 들면 얼굴에 그 사람이 살아온 세월이 적힌다고들 합니다. 주름 하나하나에, 눈가의 잔주름에, 입가의 선에 그 사람의 인생이 새겨진다고요. 하지만 그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한 사람의 내면을 드러내는 게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의 입을 통해 나오는 말입니다. 누구를 만나든 첫마디부터 품격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화려한 옷을 입고도 입을 여는 순간 가벼워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어떤 이는 나이가 들수록 그 가치가 빛나고 어떤 이는 점점 외로워지는 걸까요? 그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언어 습관에 있습니다. 당신의 말이 곧 당신의 관상입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비싼 시계를 차고 고급 차를 타도 입을 열었을 때 나오는 말이 거칠면 그 모든 게 무너집니다. 반대로 평범한 옷을 입어도 입을 열었을 때 나오는 말에 품격이 있으면 그 사람은 빛이 납니다. 오늘 이 영상은 세월을 품위 있게 건너온 사람들이 지키는 8가지 언어의 비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50분간의 여정을 통해서 여러분도 말 한마디로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방법을 배우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하고 눌러주시면 정말 고맙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입니다. 첫마디의 마법, 상대의 마음을 여는 열쇠. 품격 있는 사람들은 대화의 시작부터 다릅니다. 그들은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기보다 상대방의 존재를 먼저 인정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대화를 시작합니까?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뭐 이런 정도죠. 나쁜 건 아닌데 특별하지도 않아요. 근데 품격 있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오늘 표정이 참 평온해 보이십니다. 요즘 뭔가 좋은 일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시작해요. 차이가 보이시나요? 전자는 날씨나 상황에 대한 이야기고 후자는 상대방 자체에 대한 이야기예요. 상대를 관찰하고 긍정한 뒤에 대화를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70대 할아버지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누구를 만나든 첫마디가 남다르세요. 젊은 직원을 만나면 오늘 활기가 넘치는 것 같은데 좋은 일 있었나? 이러시고요. 나이 드신 분을 만나면 오늘따라 더 편안해 보이시네요. 마음이 평온하신가 봅니다. 이러세요. 그러면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웃으면서 마음을 여는 거예요. 어머, 어떻게 하셨어요? 하면서요. 그분 말씀이 이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좋아해. 날씨나 시사 이야기로 시작하면 그냥 형식적인 대화가 되지만 그 사람 자체에 대해 관심을 보이면 진짜 대화가 시작되는 거야. 그리고 품격 있는 사람들은 질문의 태도가 다릅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먼저 꺼내기보다 상대의 내면을 묻는 질문으로 대화의 주도권을 우아하게 넘겨요. 요즘 마음은 좀 어떠세요? 최근에 행복했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요즘 관심 있는 게 뭐예요? 이런 질문들이요. 이게 뭐가 다르냐고요? 보통 사람들은 요즘 뭐해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그냥 이것저것 하죠. 이렇게 대답하고 끝나요. 근데 요즘 마음은 좀 어떠세요? 이렇게 물으면 상대방이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진짜 속마음을 이야기하게 되죠. 그리고 한 가지 더. 품격 있는 사람들은 어떤 말을 내뱉기 전에 상대의 눈을 3초간 따뜻하게 바라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눈을 보지 않고 말하면 그 말은 가볍게 느껴져요. 근데 눈을 보면서 말하면 그 말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번 해보세요. 누군가를 만났을 때 말하기 전에 3초만 눈을 보세요. 따뜻하게요. 그러면 상대방이요? 이 사람 뭔가 다른데? 하고 느끼게 될 겁니다. 두 번째 비밀입니다. 경청은 가장 고귀한 웅변이다. 나이가 들수록 말하고 싶은 욕구는 강해집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있고 경험이 있고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많으니까요. 근데 품격 있는 사람은 그 욕구를 다스릴 줄 압니다. 침묵의 가치를 아는 거죠. 대화의 빈틈을 억지로 메우려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말을 끝내고 잠시 침묵이 흐를 때 보통 사람들은 불안해서 얼른 말을 해요. 그래서 말인데요. 하면서요. 근데 품격 있는 사람들은 그 침묵을 견뎌요. 2초, 3초, 때로는 5초까지도 기다려줘요. 그러면 상대방이 더 깊은 이야기를 꺼내는 경우가 많아요. 처음에는 겉핥기 이야기만 했는데 침묵이 흐르면 사실은요. 하면서 진짜 속마음을 얘기하게 되는 거죠. 침묵을 견디는 힘, 그게 곧 여유고 품격입니다. 그리고 추임새의 기술이 있어요. 그랬군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게 느끼실 만했겠어요. 이런 짧은 공감의 언어는 100마디 조언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제가 봤던 어느 60대 여성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정말 경청의 달인이셨어요. 사람들이 그분한테 고민을 털어놓으면 그분은 거의 말을 안 하세요. 그냥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이 정도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그분한테 얘기하고 나서 선생님 조언 덕분에 정말 도움이 됐어요. 이러는 거예요. 조언 같은 거 안 했는데도요.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사람들은 조언을 원하는 게 아니야. 그냥 자기 얘기를 들어줄 사람을 원하는 거지. 내가 해야 할 일은 잘 들어주는 것뿐이야. 그게 맞아요. 사람들은 조언을 원하는 게 아니라 공감을 원하는 거예요. 듣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상대의 말끝을 가로채지 않는 것.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어려워요. 상대방이 말하는 중간에 아, 나도 비슷한 경험이. 이렇게 끊고 싶은 유혹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걸 참아야 해요. 상대방이 완전히 말을 끝낼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죠. 그게 상대가 나를 격조 높은 사람으로 기억하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세 번째 비밀입니다. 꼰대의 언어를 버리고 어른의 언어를 입어야 합니다. 나 때는 말이야. 이 말로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은 꼰대가 됩니다. 과거의 영광은 현재의 당신을 가두는 감옥이 돼요. 젊은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나 때는 안 그랬어, 이거예요. 나 때는 그렇게 안 했는데. 우리 때는 더 힘들었어. 요즘 젊은 애들은. 이런 말들이요. 이거 하는 순간 대화가 끝나는 거예요. 상대방이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요. 품격 있는 어른들은 가르치려 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요청하기 전까지 조언은 간섭이 된다는 걸 알거든요. 대신 이렇게 말해요. 내 생각은 이렇네만 자네 생각은 어떠한가? 내 경험으로는 이랬는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네. 혹시 관심 있으면 내 경험을 들려줄 수 있는데 듣고 싶은가?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이 귀를 열어요. 강요가 아니라 제안이니까요. 그리고 단정 짓지 않는 습관이 중요해요. 그건 원래 그래. 세상이 다 그런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단정적인 말 대신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군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네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네 생각은 어떤가? 이렇게 가능성을 열어두는 언어를 사용하는 거죠. 제가 아는 75세 할아버지가 계세요. 그분은 손자한테 조언할 때 절대 강요하지 않으세요. 손자가 할아버지,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고 물으면 할아버지가 너 나이였을 때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시대가 다르니까 내가 판단해봐. 할아버지 경험이 참고가 되면 좋고 안 되면 내 방식대로 해봐.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그러니까 손자가 할아버지를 더 존경하고 더 많은 얘기를 나누려고 한대요. 과거의 성취를 자랑하기보다 현재의 소소한 발견을 이야기하는 사람에게서는 싱그러운 지혜의 향기가 납니다. 나 예전에 회사에서 임원까지 했어. 이런 말보다 오늘 아침에 공원 산책하는데 목련이 피었더라고. 봄이 왔구나 싶어서 기분이 좋았어. 이런 말이 훨씬 품격 있어요. 과거의 성취는 이미 지나간 거고 현재를 즐기는 모습이 더 아름답거든요. 네 번째 비밀입니다. 칭찬은 구체적으로, 감사는 즉시 하세요. 품격은 타인을 대하는 따뜻한 관찰력에서 나옵니다. 보통 사람들은 칭찬을 어떻게 합니까? 멋지시네요. 잘하셨어요. 좋네요. 이 정도죠. 나쁜 건 아닌데 진심이 덜 느껴져요. 근데 품격 있는 사람들은 디테일이 있어요. 오늘 입으신 넥타이 색상이 당신의 열정과 참 잘 어울립니다. 아까 하신 말씀 중에 함께라는 표현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배려심이 느껴지더라고요. 이 요리, 특히 간이 딱 적당하네요. 오랜 경험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칭찬하는 거예요. 막연한 칭찬은 그냥 흘러가는데 구체적인 칭찬은 가슴에 남아요. 제가 어느 60대 여성분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그분이 젊은 직원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오늘 발표 중에 중간중간 청중들 표정을 살피면서 말하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배려하는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젊은 직원이 몇 년이 지나도 그 말을 기억하고 있더래요. 그때 그 칭찬이 정말 힘이 됐어요라고요. 왜냐고요? 구체적이니까요. 진심이 느껴지니까요. 그리고 감사의 습관이 중요해요. 작은 배려에도 고맙습니다라는 표현을 아끼지 마세요. 식당에서 물 따라주는 직원한테도, 문 잡아주는 사람한테도, 사소한 도움을 주는 모든 사람한테 감사합니다 하세요. 감사는 하는 사람의 영혼을 맑게 하고 받는 사람의 마음을 풍요롭게 합니다. 어느 70대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하루에 감사합니다를 최소한 20번은 말한대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눈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밥 먹으면서 이 음식 감사합니다. 택시 기사한테 안전하게 데려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세상이 감사할 일 천지더래요. 불평할 게 없어지더래요. 그리고 비난보다 격려를 하세요. 누군가의 실수를 보았을 때 비난의 말 대신 격려의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 대신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더 좋은 방법을 찾겠네요. 그것도 못해? 대신에 처음엔 다 어렵죠. 저도 그랬어요. 조금씩 나아질 겁니다. 이렇게 일어설 자리를 마련해 주는 거죠. 5번째 비밀입니다. 거절도 우아하게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청탁에 예라고 답하는 게 친절은 아닙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자신의 경계를 지킬 줄 압니다. 우리 세대는 특히 거절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체면 때문에 미안해서 관계가 나빠질까봐. 그래서 하기 싫은 일도 억지로 예하고 하다가 나중에 후회하고 원망하게 되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억지로 해서 대충 한 일이 상대방한테 도움이 될까요? 안 되죠. 오히려 처음부터 정중하게 거절하는 게 서로한테 더 좋아요. 근데 거절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무뚝뚝하게 안 돼요 하면 관계가 나빠지잖아요. 그렇다고 억지로 예하면 나만 힘들어지고요. 품격 있는 거절은 감정과 의사를 분리합니다. 미안하지만 어렵겠습니다. 이 한 문장이면 충분해요. 상대에 대한 미안함은 충분히 표현하되 거절의 의사는 명확히 전달하는 거죠.
제가 아는 어느 60대 여성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분은 평생 거절을 못하고 사셨대요. 친구가 나 대신 이거 좀 해줘 하면 무조건 응하고, 친척이 돈 좀 빌려줘 하면 또 그래 하고, 그렇게 평생을 남의 부탁만 들어주면서 사셨다고 해요. 근데 60세 넘어서 건강이 안 좋아지니까 더 이상 그럴 수가 없더래요. 몸이 따라주질 않으니까요. 그래서 처음으로 친구 부탁을 거절했대요. 미안한데 요즘 몸이 안 좋아서 어려울 것 같아.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친구가 화를 내고 관계가 끝났을까요? 아니래요. 친구가 오히려 그럴 줄 알았으면 진작 말하지. 몸 안 좋은데 왜 무리했어? 이러면서 걱정을 하더래요. 그분이 그제야 깨달았대요. 아, 내가 괜한 걱정을 했구나. 진심으로 나를 생각하는 사람은 내 거절을 이해해 주는구나. 지금은 자연스럽게 거절을 하신대요. 할 수 있는 건 하고 못하는 건 정중하게 거절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졌대요. 서로 눈치 안 보고 억지로 안 하니까 만날 때도 더 편하고 즐겁다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대안을 제시해요. 지금은 제가 돕기 어렵지만 다음 달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분야의 전문가는 제가 아니라 다른 분인 것 같네요. 혹시 도움이 되실까 해서 연락처를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정중히 안내하는 거죠. 완전히 문을 닫는 게 아니라 다른 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도 기분 나쁘지 않고 다른 해결책을 찾을 수 있거든요. 제가 아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거절을 잘하는 사람이 관계도 잘 유지한다고요. 왜냐고요? 억지로 이해하면 나중에 원망이 생기고 그게 관계를 망치거든요. 차라리 처음부터 정중하게 거절하면 서로 편해요. 단호하지만 부드럽게, 목소리 톤은 낮고 차분하게 유지하면서 거절의 이유를 구구절절 변명하지 않는 게 품위를 지키는 길입니다. 죄송하지만 이번엔 어렵겠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길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설명이 길어질수록 변명처럼 들리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거절할 때는 왜를 설명하지 마세요. 이유를 대면 대화가 길어지고 상대방이 그걸 하나하나 반박하면서 설득하려고 해요. 몸이 안 좋아서요 하면 아니에요. 쉬운 일이에요. 이렇게 되고 바빠서요 하면 금방 끝나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유는 간단하게만 하고 더 이상 설명하지 마세요. 죄송하지만 어렵습니다. 이 한 문장으로 끝내는 거예요. 상대방이 계속 물어도 정말 죄송한데 이번엔 도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반복하면 됩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미안할 거예요. 근데 몇 번 해보면 익숙해져요. 그리고 깨닫게 될 거예요. 아, 거절해도 세상이 무너지지 않는구나. 관계가 깨지지 않는구나. 진짜 나를 생각하는 사람은 내 거절을 존중해줘요. 거절했다고 삐지고 화내는 사람은 사실 나를 생각한 게 아니라 자기 편의만 생각한 거예요. 그런 사람과의 관계는 정리하는 게 나아요. 그게 나이 들어서 해야 할 관계 정리입니다. 5번째 비밀을 정리하자면 거절은 나쁜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어렵습니다. 이 한 문장을 편하게 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은 진짜 자유로워질 겁니다. 6번째 비밀입니다. 스스로에게 건네는 언어가 인생을 바꿉니다. 남들에게 하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나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혼잣말을 해요. 그 혼잣말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요. 과학자들이 연구했대요. 사람이 하루에 하는 생각의 80%가 부정적이고 그중 95%가 어제와 똑같은 생각이래요. 우리는 매일 똑같은 부정적인 생각을 반복하면서 사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나이 들어서 뭐 하겠어. 이미 늦었어. 이런 말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자기 자신한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무섭다는 걸 아세요? 우리 뇌는 우리가 하는 말을 믿어요. 나는 안 되라고 100번 말하면 뇌가 정말로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하고 믿어버려요. 그러면 정말로 안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애로운 자기 대화를 하세요. 실수했을 때 난 역시 안 돼. 이렇게 자책하지 마세요. 대신에 이번에 큰 배움을 얻었구나. 다음엔 더 잘할 거야.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여 주세요. 제가 아는 70대 할아버지가 계세요. 그분은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자기 자신한테 말을 건다고 해요. 오늘도 잘생겼네. 나이 들수록 멋있어지는구나. 오늘 하루도 잘할 거야. 할 수 있어.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가치 있는 존재야. 처음에는 이게 되게 어색하고 쑥스러웠대요. 내가 미쳤나? 거울 보고 혼자 얘기하고 있네. 이런 생각도 들었대요. 근데 한 달쯤 하니까 달라지기 시작하더래요. 실제로 자신감이 생기고 하루가 긍정적으로 느껴지더래요. 지금은 10년째 하고 계신데요. 그분 말씀이 이게 내 인생을 바꿨다고 하시더라고요. 거울 앞에 섰을 때 늙었네, 주름이 늘었네 하지 말고 세월의 지혜가 얼굴에 새겨졌구나. 이 주름 하나하나가 내가 살아온 증거야. 이렇게 말해보세요. 실제로 느낌이 완전히 달라져요. 똑같은 주름인데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추함이 되기도 하고 아름다움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긍정의 자기 암시도 중요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도 힘든 하루겠군 대신에 오늘 나에게 어떤 기분 좋은 일이 생길까? 이렇게 뇌에 질문을 던지세요. 그러면 뇌가 하루 종일 좋은 일을 찾아요. 신기하게도요. 제가 이걸 해봤는데 진짜 달라지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정말 좋은 일들이 눈에 들어와요. 예전에는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길 가다가 예쁜 꽃을 보면 오늘 좋은 일이 이거구나. 누가 친절하게 대해주면 오늘 좋은 일이 또 생겼네. 뇌가 좋은 것들을 찾으려고 하니까 좋은 것들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반대로 아침에 오늘도 힘들겠다 이렇게 시작하면 하루 종일 힘든 일만 눈에 들어와요. 날씨가 흐리면 역시 오늘 날씨도 안 좋네. 누가 퉁명스럽게 대하면 역시 오늘 힘든 날이야. 똑같은 하루인데 어떤 생각으로 시작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하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품격 있는 혼잣말을 하세요. 혼자 있을 때도 상스러운 말을 쓰지 않는 습관이 결국 타인 앞에서의 기쁨으로 이어집니다. 혼자 있을 때 짜증나 하지 말고 조금 답답하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망했다 하지 말고 예상과 달랐네.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이렇게 말하세요. 혼잣말의 품격이 곧 그 사람의 품격이에요. 제가 아는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혼자 있을 때 하는 말을 녹음해서 들어봤는데 깜짝 놀랐대요. 욕하고 불평하고 자책하고 내가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많이 했구나. 그래서 의식적으로 혼잣말을 바꾸기 시작했대요. 부정적인 말 대신 긍정적인 말, 거친 말 대신 부드러운 말. 6개월쯤 지나니까 사람들이 그분한테 이러더래요. 요즘 뭔가 달라 보이세요.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혼잣말만 바꿨는데 표정까지 밝아진 거예요. 왜냐고요?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 감정을 만들고 감정이 표정을 만들거든요. 부정적인 혼잣말을 하면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고 그게 표정에 나타나는 거예요. 긍정적인 혼잣말을 하면 긍정적인 감정이 생기고 그게 표정을 밝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자기 자신한테 따뜻하게 말하세요.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오늘도 최선을 다했어. 잘했어. 나이 들수록 더 멋있어지고 있어. 처음엔 어색할 거예요. 근데 계속하세요. 한 달만 하면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자기 자신한테 하는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진짜예요. 7번째 비밀입니다. 말의 속도와 공간, 여백의 미학을 아세요. 말은 정보의 전달을 넘어서 에너지의 파동입니다. 느림의 미학이 있어요. 말이 빠른 사람은 조급해 보입니다. 한 문장을 마친 뒤에 1초의 여백을 두세요. 그 1초가 당신의 말에 권위를 부여합니다. 제가 아는 80대 할아버지가 계세요. 그분은 말씀하실 때 정말 천천히 하세요. 한 문장 하시고 잠깐 멈추시고 다음 문장 하시고 또 멈추시고 처음에는 답답한가 싶었는데 들어보니까 그 말 하나하나가 다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빨리 말하면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데 천천히 말하면 가슴으로 듣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천천히 말하면 상대방이 그 말을 곱씹을 시간이 생기거든요. 빨리 말하면 다음 말이 바로 이어지니까 생각할 틈이 없어요. 근데 한 문장하고 멈추면 상대방이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생각하게 돼요. 그게 대화의 깊이를 만드는 거죠. 특히 중요한 말을 할 때는 더욱 천천히 하세요. 사랑합니다. 이 말을 빨리 사랑합니다 하고 지나가면 가볍게 느껴져요. 근데 상대 눈을 보면서 천천히 사랑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져요. 감사합니다도 마찬가지예요. 빨리 감사합니다 하고 지나가지 말고 천천히 진심을 담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요. 말의 속도를 늦추는 것만으로도 품격이 생겨요. 그리고 낮은 톤에 힘이 있어요. 흥분해서 목소리가 높아질 때마다 의식적으로 톤을 낮춰보세요. 차분한 목소리는 상대의 방어 기제를 무너뜨리고 신뢰를 쌓습니다. 높은 목소리로 빨리 말하면 불안해 보여요. 낮은 목소리로 천천히 말하면 안정적으로 보이고요. 제가 관찰한 건데요. 품격 있는 분들은 거의 다 목소리가 낮고 차분해요. 결코 소리 지르거나 날카롭게 말하는 법이 없어요. 화가 나더라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요. 오히려 더 낮게, 더 천천히 말해요.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이렇게요. 높은 목소리로 실망이야 하는 것보다 낮은 목소리로 천천히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하는 게 훨씬 더 무게감 있어요. 왜냐고요? 감정을 컨트롤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니까요. 그게 진짜 어른의 모습이에요. 특히 중요한 말을 할 때는 톤을 낮추고 속도를 늦추세요. 그러면 상대방이 귀를 기울이게 돼요. 사람들은 큰 소리에는 방어적으로 반응하지만 조용하고 낮은 목소리에는 더 집중하거든요. 그리고 비언어적 요소도 정말 중요해요. 미세한 미소, 열린 어깨, 안정적인 시선 처리. 이 모든 게 입에서 나오는 단어보다 더 많은 품격을 말해줍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의사소통에서 말의 내용은 7%밖에 안 된대요. 목소리 톤이 38%, 바디랭귀지가 55%래요. 무슨 말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똑같이 고맙습니다 해도 표정이 무표정하면 진심으로 안 들려요. 근데 미소 지으면서 눈을 보고 말하면 진심이 느껴지죠. 팔짱을 끼고 감사합니다 하는 거랑 열린 자세로 미소 지으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거랑 완전히 다르잖아요. 품격 있는 사람들은 자기 몸의 언어를 알아요. 표정, 자세, 시선, 손짓. 이 모든 게 말과 함께 움직이는 거죠. 말할 때 시선도 중요해요. 말하면서 눈을 피하면 진심이 안 느껴져요. 근데 상대 눈을 보면서 말하면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아요.
다만 계속 뚫어지게 쳐다보면 부담스러우니까 적당히 눈을 맞췄다가 풀었다가 하는 거죠. 3초 정도 눈을 보고 잠깐 다른 곳을 봤다가 다시 3초 정도 눈을 보고 이렇게요. 그리고 미소도 중요해요. 근데 억지 미소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미소요. 입술만 올리는 게 아니라 눈까지 웃어야 진짜 미소예요. 눈이 안 웃으면 가짜 미소처럼 보이거든요. 진심으로 상대를 반갑게 생각하면 눈이 자연스럽게 웃어져요. 그게 진짜 미소고 그게 품격이에요. 자세도 마찬가지예요. 팔짱을 끼거나 다리를 꼬거나 몸을 뒤로 빼면 방어적으로 보여요. 상대방도 무의식적으로 방어적이 되고요. 반대로 열린 자세, 앞으로 약간 기울인 자세는 관심과 존중을 표현해요. 상대방도 마음을 열게 되고요. 제가 관찰한 건데요. 품격 있는 분들은 자세가 참 안정적이에요. 급하게 움직이거나 손을 이리저리 흔들거나 몸을 이상하게 움직이는 법이 없어요. 차분하고 안정적인 자세로 필요한 만큼만 움직여요. 그게 여유로워 보이고 품격 있어 보이는 거죠. 말의 속도, 톤, 시선, 표정, 자세. 이 모든 게 함께 어우러질 때 진짜 품격이 나오는 겁니다.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갈리는 거죠. 8번째 비밀 마지막입니다. 빛나는 노년 당신의 말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는 품격 있는 사람들의 8가지 언어 습관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상대를 인정하는 첫마디. 두 번째, 경청의 힘. 세 번째, 꼰대가 아닌 어른의 언어. 네 번째, 구체적인 칭찬과 즉각적인 감사. 다섯 번째, 우아한 거절. 여섯 번째, 자신에게 하는 따뜻한 말. 일곱 번째, 느리고 낮은 말의 품격. 여덟 번째, 비언어적 요소의 활용. 이 모든 비결의 핵심은 결국 상대를 향한 존중과 자신을 향한 사랑입니다. 나이가 드는 건 낡아가는 게 아니라 좋은 와인처럼 깊어지는 과정입니다. 오늘 당신이 건넨 따뜻한 첫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밝히고 당신의 인생을 더욱 빛나게 만들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말의 품격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평생 쌓아온 습관이에요. 근데 좋은 소식이 뭔지 아세요? 지금부터라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부터 하나씩만 실천해 보세요. 오늘은 첫마디를 따뜻하게 하자. 이것만 해보는 거예요. 내일은 경청을 잘하자. 이거 하나만 해보고요. 한 번에 다 하려고 하면 부담스럽고 힘들어요. 하나씩 천천히 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느 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분은 65세까지 평생 거친 말을 쓰며 사셨대요. 젊었을 때 공장에서 일하시면서 욕도 많이 하고 큰 소리도 많이 치고 그렇게 사셨다고 해요. 근데 퇴직하고 나서 손주들이 할아버지는 말이 무서워요. 이렇게 말하는 걸 듣고 충격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65세에 말을 바꾸기로 결심하셨대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대요. 평생 쓰던 말버릇을 바꾸는 게 쉽지 않았다고요. 근데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오늘은 부드럽게 말하자. 천천히 말하자. 따뜻하게 말하자. 이렇게 되뇌시면서 연습하셨대요. 1년쯤 지나니까 달라지기 시작하더래요. 가족들이 할아버지 많이 부드러워지셨어요. 이러더래요. 지금은 70대 중반이신데 주변 사람들이 그분을 정말 존경한대요. 말씀이 참 품이 있으시다. 할아버지랑 대화하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이런 얘기를 들으신대요. 65세에 시작해서 5년 만에 완전히 달라지신 거예요.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야.
나는 65세에 시작했는데도 바뀌었어. 여러분은 지금부터 시작하면 훨씬 더 빨리 바뀔 거야. 그 말씀이 정말 가슴에 와닿았어요. 여러분, 말의 품격을 바꾸는 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가족한테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 하루 어땠어? 힘든 일은 없었어? 이 한마디면 됩니다. 이렇게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질문 하나만 던져보세요. 내일은 누군가 얘기할 때 끝까지 듣는 연습을 해보세요. 중간에 끊지 말고 상대방이 완전히 말을 마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모레는 구체적으로 칭찬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좋아요. 대신에 이 부분이 특히 좋았어요. 이렇게요. 이렇게 하루에 하나씩만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말에서 품격이 느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말의 품격은 나이와 관계없습니다. 20대도 품격 있게 말할 수 있고 80대도 품격 없게 말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마음이에요.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말은 자연스럽게 품격 있어져요. 품격 있는 말은 기교가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진심으로 상대를 생각하면 말이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져요. 진심으로 감사하면 말에 온기가 실려요. 진심으로 미안하면 사과가 진정성 있게 전달돼요. 기술보다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어느 70대 할머니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말의 품격은 화려한 단어를 쓰는 게 아니야. 평범한 단어라도 진심을 담으면 그게 품격이 되는 거지. 맞는 말씀이에요. 감사합니다. 이 세 글자, 평범한 말이죠. 근데 진심을 담아서 상대의 눈을 보면서 천천히 말하면 그 말이 상대의 가슴에 와닿아요. 미안합니다. 이 말도 마찬가지예요. 형식적으로 하는 사과는 오히려 상대를 더 화나게 만들지만 진심을 담은 사과는 관계를 회복시켜요. 결국 말의 품격은 얼마나 진심인가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것만 기억하세요. 말하기 전에 1초만 생각하는 겁니다. 이 말이 상대에게 어떻게 들릴까? 이 말이 상대를 기분 좋게 할까? 아니면 기분 나쁘게 할까? 내가 저 사람 입장이라면 이 말을 듣고 싶을까? 이것만 생각하고 말하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말이 달라집니다. 화가 났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화난 감정을 그대로 말로 뱉지 마세요. 1초만 참으세요. 그리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지금 이 말을 하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대부분의 경우 1초만 참으면 말이 부드러워져요. 제가 요즘 실천하고 있는 게 있어요. 3초 룰이라고 제가 이름 붙였는데요. 말하기 전에 3초를 세는 겁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말해요. 처음에는 답답했어요. 바로 말하고 싶은데 3초를 참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한 달쯤 하니까 습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요. 말 실수가 확 줄었어요. 예전에는 말하고 나서 저 말 왜 했지? 후회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3초만 생각하고 말하니까 그런 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상대방의 반응이 달라졌어요. 제 말을 더 경청하고 더 존중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말하기 전에 3초만 생각하는 거.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변화가 생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말의 품격은 덜어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더 많이 말하는 게 아니라 덜 말하는 거예요. 더 화려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더 단순하게 말하는 거예요. 더 크게 말하는 게 아니라 더 조용하게 말하는 거예요. 불필요한 말을 덜어내면 꼭 필요한 말만 남아요. 그 말들이 진짜 힘 있는 말이 되는 거죠. 어느 선승이 그랬대요.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고
말이 적으면 깊이가 생긴다고요. 우리 나이에는 많이 말할 필요가 없어요. 꼭 필요한 말, 의미 있는 말, 따뜻한 말만 하면 됩니다. 침묵도 말입니다.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가장 품격 있는 대응이에요. 누군가 화를 낼 때 맞받아치지 말고 조용히 들어주세요. 누군가 자랑할 때 끼어들지 말고 미소로 들어주세요. 누군가 힘들어할 때 조언하지 말고 곁에 있어주세요.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진짜 품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무엇 하나라도 가슴에 와닿은 게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 내일 하나, 모레 하나. 이렇게 실천하다 보면 1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말에 품격이 생기면 관계가 달라져요. 관계가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져요. 나이가 들수록 빛나는 사람이 되고 싶으시다면 오늘부터 말을 바꾸세요. 당신의 말이 곧 당신의 품격이고 당신의 인생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말이 오늘도 내일도 모든 날이 빛나기를 바랍니다. 품격 있는 하루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언제나 웃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며 이 영상이 좋았다면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날씨가 많이 추운 요즘입니다.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한 하루를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